안녕하세요. 모두 리뷰입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피와 살이 되는 리뷰 스토리로 보답할게요. 역시 최종 선택이 다가올수록 여기저기 쌓아올린 러브서사들이 무르익어 흥미라는 열매가 풍성하게 열렸던 회차가 아닌가 싶은데요. 제일 처음 꼽을 만한 포인트는 역시나 영철의 빡침일 것이에요. 영철의 빡침이 이해가 간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왜 빡치냐고 어이없어 할 사람도 있을 거라 봐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정숙이 영철이 오해하게끔 행동했다고 보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무슨 소리냐 영철 혼자서 결혼까지 급발진해버렸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남녀 사이의 문제는 그런 것이에요. 범죄 수준의 문제는 제외하고 연인 사이에 생길 수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서로가 일정 정도 원인을 만들었다 볼 수 있어요. 그렇기에 문제가 생기면 네가 먼저 잘못했네 아니다 네가 더 잘못한 거다 내가 피해자다라며 잘잘못을 깊게 따지고 들어가봤자 소용없는 짓이에요. 이럴 때 둘 사이에 필요한 자세와 마음가짐은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이 받았을 상처를 보다듬고 해결을 위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에요. 다시 돌아와 두뷰만의 시각으로 리뷰를 해보겠어요. 나솔에 출연하는 남자들 중 간혹가다 자신이 리즈 시절적 모습을 어필하는 분들이 있어요. 24 영수가 수령님 복부를 장착하고 솔로나라 입국 심사를 받을 때였어요. 자신이 최고로 멋지던 시절 사진을 자료 제출했어요. 27 영철도 자신이 리즈 시절적 사진을 들고 솔로나라를 찾았어요. 그런데 말이죠. 필터로 잔뜩 닦고 광낸 사진을 왜 제출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때 그 시절 사진을 들고 와서 사진 속 사람이 지금 PD님이 보고 계신 접니다 하면 뭐가 달라지냐 말이에요. 사람들이 24 영수가 긁지 않은 복권이라며 리즈 시절의 모습으로 봐줄까요? 24 영수가 아무리 리즈 시절 앙큼 깨물어주고 싶었다고 해봤자 결국 시청자 위내리에 남는 건 그의 임산부 에디션 복부밖에 없었어요. 두부의 경우 괴리감에 오히려 현재 모습에 실망감이 더 커질 뿐이었어요. 이건 뭐랑 비슷하냐면 동안병 걸린 언니들과 비슷한 결을 까졌어요. 30대든 40대든 아무리 넣고 지지고 당겨도 20대가 될 수 없어요. 30대면 30대에 맞는 40대면 40대에 맞는 아름다움을 찾아야 하는 것이에요. 기술이 좋아진 덕분에 예전에 비하면 피부를 탄력 있게 유지하고 비실한 머리카락 붙들고 주름도 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만 가능한 거냐? 아니죠. 너도 나도 다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동안이니 리즈 시절이니 젊었던 옛 시절에 집착하는 모습은 버리고 늙어가는 나 자신을 잘 다듬어 나이대에 맞는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멋진 중년의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이에요. 첫인상 선택 때 6명의 여자들이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며 영철은 씁쓸함을 표했는데요. 지금 이 모습이 아니라 10년 젊은 모습이라면 어땠을까? 작년도 아니고 강산도 변할 10년 전 젊음을 찾는 외동아들 영철이었어요. 장거리 안 된다는 영수상철보다는 우리가 남입니까? 외치며 내가 더 괜찮은 놈 아니냐며 정숙에게 다가갔어요. 포항 초성어가 가능한 정숙에게 빠져버린 영철은 눈에 쌍심지를 켜고 딸려들었지만 확답도 못 듣고 시원찮았어요. 정숙이 휴대권을 2장이나 따면서 어디다 써야 할지 몰라 했어요. 정숙은 노력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휴대권을 광수영철에게 쓴다고 여자 커뮤에 공표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솔로나라가 뭐하는 곳인지 본질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되도록이면 오랫동안 손잡고 포옹하고 뽀뽀 가능한 이성을 물색하러 오는 곳이란 말이에요. 제작진은 누구랑 데이트할지 자고 일어나서 묻고 화장실 갔다 오고 나서 묻고 코 풀고 나서 묻고 시시때때로 물어요. 데이트 선택은 해당 상대방에게 호기심이 생긴다 알아보고 싶다 가까워지고 싶다는 호감의 표시 그 자체예요. 그런데 정숙은 은혜 갚는 가치도 아니고 보은의 의미로 데이트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소통에 상당한 오해의 소지를 품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선택받은 사람은 선택한 사람이 자신에게 관심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건 당연한 수순이에요.
정숙이 카메라와 수십 명의 스탭들 눈앞에서 선크림 발라준다고 목덜미 문지르고 어깨에 기대어도 별일 안 일어난 거지 잘못 걸렸으면 사다리 났고도 남을 행동이었어요. 이번 영철의 빡침에는 확실히 정숙이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봐요. 솔로 나라에서의 모든 행동과 말에는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대화 신청하고 선크림 챙겨주고 편지 쓰고 춥다고 옷을 챙겨주는 모든 것이 호감의 바로미터라는 것이에요. 휴대폰 놓고 간 상철 기다린다고 영철과 새벽까지 술 마시고 함께 사진 찍고 어깨에 끼대면 영철은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거기다 고민학 귀들린 상철의 분석처럼 우리 사이 위선은 여기까지야라는 표시를 한 번도 안 한 정숙의 유사 애인과 같은 반응은 기름을 부은 격이라 봐요. 여기서 극명하게 비교되는 남출이 광수예요. 광수는 정말이지 자기 자신에 대한 분석을 잘하는 사람으로 보이는데요. 단순히 지능이 높아 의사가 된 것뿐만 아니라 감성 지능조차 무시무시하게 높은 사람 같아요. 광수는 정숙에 대한 호감을 처음부터 표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었어요. 정숙에게 푹 빠지것은 영철과 비슷하지만 광수는 감정에 취해서 분별 없이 들이대기보다 정숙과의 관계성에 집중했어요. 대화를 통해 정숙과의 거리가 가까워졌는지 정숙의 생각은 어떤지 계속해서 확인했어요. 광수의 높은 멀티 지능 덕분에 정숙의 흐리멍텅한 대답들을 잘 조합해 최종 커플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어요. 광수는 자기 나름대로 정숙의 심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체크했기에 순자로부터 휴대권을 쓴다는 스포를 받았을 때 의아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정숙과 대화를 통해 휴대권의 의미를 알 수 있었고 뒤이어 정숙이 영수를 선택했을 때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었어요. 영철은 광수와 비슷한 감정이 흐름을 까졌지만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거기엔 자기중심적인 감정 공격과 위축된 자아를 가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었어요. 영철은 자신이 부정당했다는 감정을 받으면 상대방을 공격하는 패턴을 보였는데요. 정숙과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지던 날. 어제부터 얘기했는데 난 너한테 호감이 있어. 순간 정숙이 정말로 기다리던 남자 중 영수가 등장했어요. 혼자 쓰는 화장실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모두가 드나들 수 있는 공용 거실에 들어왔는데 영철은 핏줄 선 끝이 뾰족한 눈으로 영수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꺾였어요. 이러한 제스처는 상당한 불쾌감의 표현이라고 봐요. 정숙이 영수에게 왜 왔는지 물으며 관심을 돌리자. 회피형이네. 영철은 자신이 말에 반응 안 하는 정숙이 마음에 들지 않자 바로 공격적인 태도로 바뀌었는어요. 바로 1분 전에 달달하게 고백하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대화하기 어려우니 내일 다시 대화하자고 하거나 오늘 밤 단판 짓겠다는 마음이라면 영식의 말처럼 따로 불러내 대화를 이어갈 수도 있어요. 정숙이 영철의 고백에 답해야 할 의무도 없는데 정숙의 태도가 자기가 원하는 바는과 다르다는 이유로 회피형이라고 단정 지어버렸어요. 솔로 나라에서 보기 드문 얼리버드 고백을 받은 정숙은 대답 대신 마음에 없는 영철과 볼하트 사진 찍고 고개를 어깨에 끼대었어요. 정숙님이 1등에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하기 전에도 영철님한테 쓰려고 했었거든. 영철은 기분이 좋아 활짝 웃었지만 쌍화차 맛이 씁쓸했는지 정숙의 표정엔 웃음기 하나 없었어요. 포항은 딱 키우고 싶거나 그렇진 않겠다. 고향이어도. 너랑 놀면 되지. 놀러와. 언제 밥 한번 먹자는 한국식 인사를 미국식 약속으로 받아들인 영철은 달력을 꺼내 날짜를 잡았어요. 정숙은 예니오로 대답할 뿐 몇십 분 몇 초 육하 원칙은 말하지 않았어요. 영철의 입장에서 보면 정숙이 거절하지 않고 고분고분한 반응 보이것은 자신에 대한 긍정, 고로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받아들여요. 정숙이 입장에서 보면 마음에 없지만 그렇다고 남주기 싫은 영철을 어장에 두려고 긍정부정 이확단만 빼고 그래라는 식의 반응을 하고 있어요. 한쪽은 부정하지 않으면 긍정이다라는 해석을 다른 한쪽은 긍정하지 않으면 부정이다라는 해석을 하는 두 사람이었어요. 결혼식을 하면 포항에서 하겠네.
영철의 급발진이 뜬금없긴 하지만 정숙에 놀러와라는 고급 엔진이 없었다면 그런 말이 나오긴 어려웠을 것이에요. 정숙은 팬클럽에게 아디오스 영상편지 달랑 남기고 영수에게 떠났어요. 나 또 빵표야. 기가 차고 코가 찼는지 영철은 헛웃음을 찌었어요. 제작진이 영철 말고 영수 선택하라고 칼 들고 협박한 것도 아닌데 정숙은 제작진이 나쁘다며 남 탓을 했어요. 좌정숙 우영자의 선택을 받는 영수는 불편함에 몸둘 바를 몰랐는데요. 심기가 상할 대로 상해 꼬여버린 영철은 남출들 모인 차 안에서 그대로 드러냈어요. 이거 악플 좀 받겠는데. 자기가 정숙에게 악플을 달고 싶었던 마음이었는지 나솔리 비워드라 오늘이 공격 포인트는 여기다라고 알려준 건지 비아냥거리는 투로 정색하며 말했어요. 정숙이 영수를 선택한 게 왜 악플을 받을 거라 예상하는지부터 이해가 안 되었는데요. 무슨 편집점을 생각했는지 몰라도 아마 전부 서울인데 자신과 정숙만이 포항이고 거기다 인기녀인 정숙 덕분에 자신과의 러브스토리가 27 김혜인 줄기이고 상철영 수이하 나머지들은 떨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거기다 광수는 순자랑 짝꿍되고 영호는 영숙이랑 짝꿍되고 자기만 순수 고독 정식을 먹는 현실에 더 분했을지 몰라요. 선택받는 영숙 포함 다른 남출들 모두 듣는 자리에서 정숙을 험담하는 모습은 결코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순 없어요. 놀다 바보 만들어버렸잖아. 영수 뒤통수에 대고 영자까지 거들먹거리며 정숙의 선택을 비난했어요. 영수는 찌그러진 미간을 손으로 만졌어요. 에요? 감당되나? 이렇게 생각했어. 영철이 기분 나쁠 수도 있는 상황인지라 일절 정도야 할 만했다고 쳐도 분이 안 풀리는지 결혼 끝발진 못지않게 1절 2절 3절 멈출 줄 몰랐어요. 정숙이 영철을 선택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영철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악플을 받고 감당해야 한다면 그동안 출연했던 나솔 출연자 전부가 국민 욕바지가 되어야 할 것이에요. 썸의 단계에서 화가 나거나 싸울 때 어떻게 푸냐는 질문이 단꼴로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정숙과 영철은 사귀는 것도 아니고 썸 타는 사이라고 하기에도 부족한 사이예요. 그런 와중에도 자기만이 해석으로 원하지 않는 결과를 받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행동은 결코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 감정대로 가는 게 용기 있는 거지. 슈퍼데이트가 마지막 데이트였음을 알았던 광수가 정숙을 감싸는 말을 하는 순간 이수혁으로 보였어요. 앞으로 듀뷰는 광수의 이수혁 닮음서를 인정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솔로 나라든 연실이든 어디든 그래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설령 통했다 하더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만큼 상대방이 비등하게 좋아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느린 연애 엇갈림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자신을 알아봐주지 않고 스쳐간다고 해서 원망할 필요 없는 것이에요. 대신 광수처럼 자신이 내면을 이수혁 차은우급으로 갈고 닦아 스쳐간 인연보다 더욱 멋진 사람을 만나면 되는 것이에요. 앞으로 27 기공식 찍먹 탕수에 흐르는 솥에 아니 눈물을 닦아줄 예정인 영철이 더 이상 악플 감당 소리 따위는 안 하고 최종 선택까지 이어갈지 지켜보도록 해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